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역시 가장 민감한 그런 정치적 사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그 친한계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어제부터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친한계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 이 전략적 모호성은 대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써오던 그런 용어인데 드디어 국내 정치에서 그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지 안 던질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12월 10일 날 그때 이제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거부권이 행사된 그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국민의힘의 이 단일 대우 108명 현역 의원들의 108표가 일사불란하게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인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불거진 이 계파 갈등이 드디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반 입장 표명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이번 주에도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친한계 의원들이 20명이 넘잖아요. 그 20명 중에 절반 10명만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한계 쪽에서는 이제 주말을 넘기면서 당분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겠다, 이런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친한계 인사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진다, 안 던진다, 이것 자체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공세를 취하는 쪽에 카드로 쓸 수도 있다는 정도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세를 취하는 쪽이라고 하는 것은 친윤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 친윤계가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밝혀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걸 이제 그 공세를 가하는 쪽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쪽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정도의 카드로 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의 진행 상황을 보고 특검법 입장을 정해보자는 의견도 다수 있다. 그러니까 친윤계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한동훈 대표 측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 이것도 지켜보고, 다른 한편 지금 명태균 씨가 그 피해 날이라고 그 여론조사 업체에다가 뭐 6천여만 원 그 돈을 갚겠다, 막 각서를 썼다. 그 각서 원본이 공개가 됐잖아요. 이게 그 각서 원본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각서 원본이 공개가 됐는데, 그걸 뭐라고 했느냐? 김건희 여사에게서 돈을 받아서 갚겠다. 명태균 쪽에서 강혜경 씨가 쓴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각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친한계가 최종적으로 입장을 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며칠째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친윤계 쪽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지 친한계가 찬성할 리가 있겠어. 찬성하는 순간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인데, 이제 그러면서 그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은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친윤계의 어떤 뇌피셜 비슷한 그런 그 예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한동훈 대표 책임론,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이 정도 사안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하는 수레바퀴는 가히 이 폭발적인 어떤 정치권의 그런 시한폭탄으로 굴러갈 겁니다. 그때는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 물을 그런 계제가 아니고요. 거의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특검법의 진행 상황이 우리의 정치를 아마 엄청난 그 깊은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이 아니고 이제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논란 이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그다음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이때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에도 관련이 있다면 있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의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이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특검은 그 수사의 방향을 몰아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지금 수사를 받으면서 하나 둘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 역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관계된 거지, 한동훈 대표는 그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윤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만약 특검이 통과가 되면은 한동훈 대표에게 배신자 프레임,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 이것으로 모든 여론이 집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해 책임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정권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특검법에 찬성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탈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권이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집단 행동, 친한계 집단 행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탈표 걱정하지 않는다, 당내 걱정하는 사람도 없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친윤계 쪽에서는 그 친한계의 찬성표 가능성을 일종의 공포탄 성격이 짙어 보인다. 그래서 친윤계로부터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친한계가 공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도 이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라는 카드가 있어, 이 카드를 보여주는 정도, 카드를 이렇게 쓱 흔드는 정도, 그런 공포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공포탄 아니다. 공포탄 아니다. 실제로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가 공포탄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탄이든 아니든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친한계의 그 이탈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자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동훈 대표를 앞장서서 그 비판했던 김민전 최고위원, 권성동 의원 이런 쪽에서 좀 목소리가 잦아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한계에서는 김민전, 권성동 이 사람들이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 배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 이렇게 친한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